네, 안녕하십니까. 인피드 나이비의 이주연입니다. 오늘 여기 선릉 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벚꽃이 활짝 폈죠. 이틀 사이에 이렇게 봄이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봄이 찾아온 것처럼 이쪽이 사야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봄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마 올 2024년을 밝힐 수 있는 4월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3월을 준비 잘했기 때문에 4월은 아마 전체적으로 다 좋은 일만 가득한 4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큐때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긴 했어요. 아까 이제 임정 사장님이 살짝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냥 학습지 회사에 한 18년 정도 다녔고요. 18년 정도밖에 안 다녔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한 6년 정도는 공부를 했어요. 석사 과정을 다시 시작을 하고 밟으면서 공부하는 것 또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 언니가 야 공부 좀 그만하고 사업하자, 나랑 사업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작게는 5천만 원, 많게는 한 1억 이상을 벌었던 한 3년 정도의 가정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만약에 학습지에서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만 벌었었던 그 시절이 제 인생의 전부였었으면 아마 인큐텐이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조금 제 자영업자들보다 조금 돈을 더 많이 벌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큐텐을 딱 바라봤을 때 제 생각은 이거였어요. 저는 오늘 사업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회사 소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시간이긴 해요. 근데 어제 사실은 저는 잠을 잘 못 자면서 5시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이 안 와가지고. 왜냐하면 설레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은 아마 기존에 봤던 강의안하고 비슷하게 강의안이 들어갔긴 하겠지만 그렇게 봤던 제 인생에서 제가 인큐텐을 바라보는 다음 목적은 뭐냐면 60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현재 제가 방송에 대해서 나이를 밝히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이 나와서 저 59살이거든요. 59살이면 올 1년을 잘 준비해서 60대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를 49살에 50살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6년 동안 시작을 했고 그 공부를 하다가 보니 50년 중반이 훌쩍 넘어갔고 50년 중반 넘어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 이제 내가 아플 날보다는 아플 날이 더 많아지는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건강기능식을 찾기 시작을 했었고 또 다른 건강기능식을 한 1년 정도 먹었더니 실질적으로 제가 안 먹었던 올렸는데 됐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플 날이 더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55살 때까지 단 1도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유산균도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로 제 건강을, 기초체력을 제가 엄청 자신있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기초체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먹었던 아주 강큰 여자였던 거죠. 근데 갱년기가 들어서면서 우리 호르몬 분비 안 되면서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제가 타회사 제품 중에 뭘 먹었냐면 내 몸에 독소 되게 많이 쌓여있을 것 같아서 독소 빼기 시작을 했어요. 독소 10일 정도 뺐는데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제가. 왜 쓰러졌냐면 그게 저한테 들어갔을 때 너무 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게 아니라 어지러워서 푹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저한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대사성 질환이 엄청 났었던 거예요. 당뇨가 그때 당뇨 검사를 했던 이제 건강 검진을 하면서 발견됐던 게 당화혈소도가 8.4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뇨 중증 환자였거든요. 그리고 몸무게가 사실은 갱년기 하기 전보다 한 10kg 정도만 좀 48kg에서 58.9까지 찍었으니까. 그렇게 됐었고 고혈압, 고혈압이 180 이상이 올라가고 고지혈증은 총 콜레스테롤이 어마무시하게 300 이상 정도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잘한 건 있어요. 어떤 걸 잘했냐면
저는 제 몸을 제가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지금 저희 스폰서님이신 오인재 사장님을 찾았어요.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걸 알았거든요. 사업을 하는지 이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저분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만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불러서 그러면 혹시 내가 이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니네 제품 중에 나 이거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있죠!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년을 먹었어요. 사실은 1년을 먹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건강기능식품은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먹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년을 먹는 중에 하루에 3번 먹을 걸 한 번밖에 안 먹어요.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처방전을 의사 선생님한테 건강검진표를 딱 받으면서 그 건강검진표에서 저한테 처방전을 주겠다 했는데 제가 처방전을 노를 했거든요. 아니 선생님 주지 말아보세요. 일단 제가 몸을 좀 만들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1년을 버틴 거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그 공복 혈당을 보면서 아 이제 안 되겠다, 약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의리상 저분한테 말 안 하고 약 먹기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절친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약 먹어야겠어. 불렀어요, 우리 집으로. 나 약 먹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심스럽게 말했던 게, 그래서 제가요, 바꿨어요. 회사를 했어요. 그게 인큐템이었어요. 저한테는, 인큐템은 어떻게 다가갔냐면, 그 전 회사는 저한테는 소비자였어요. 제가 소비자. 그냥 소비자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큐템은 저는 전단지 하나 가지고 딱 설명하는데, 한 가지 설명했어요. 다른 거 설명 안 했어요. 언니가 지금 현재 여기서 드시는 10가지 제품을 여기에서는 요것만 드셔도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오리진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0가지 제품을 먹었을 때 비용이 좀 들어갔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오리진 하나로만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내 남편 친구 와이프가 말하는데 제가 제가 웃기는 거예요. 이건 사업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 건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사업을 먼저 바라본 거죠. 이거는 사업이네. 이거 누구한테도 다 권할 수 있겠다. 좋다면. 그러면 혹시 가지고 온 거 있어? 네, 한 박스 가져왔어요. 한 통을 주고 갔어요. 4일 동안 제가 딱 먹었는데 하루에 3포씩 먹으래요, 저한테. 이거 그럼 하루에 3포 먹으면 딱 열흘이면 끝나네. 계산 나오잖아요. 그래서 4일 먹었어요. 3포씩.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빠뜨리고 먹었어요. 근데 4일 만에 저한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동안 계속 공복 혈당을 잴 때 여기를 찔러요. 그러면 찌를 때마다 피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뭐였기 때문에 그러냐면 혈액이 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절대 안 나요. 5번 이상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눌러야 돼 이거를. 근데 사실은 공복 혈당제에서 눌러서 나오는 피는요 정확하지 않아요. 딱 찔렀을 때 피가 바로 나온 걸 해야지 가장 정확한데 나는 한 번도 바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4일 만에 여기를 딱 찔렀는데 피가 뻥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0월 20일쯤 만났던 것 같아요. 10월 말일 날 오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사면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싸게 사는 방법 그래 그럼 한 키트 살게. 친구를 바로 불렀어요. 야 친구한테 그러면 내가 어차피 이걸 사업을 생각하고 했잖아요.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 회사 소개 쭉 설명을 할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키트는 그냥 내가 먹어야겠다. 그리고 한 키트는 내 코드로 사는 거는 잘 모르니 내 친구한테 회원 등록 좀 해줘. 그리고 회원 코드를 바로 보내줬어요. 등록하고 그 친구한테 한 키트 샀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었어요. 나 같은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내가 샀던 거, 내가 사가지고 먹던 것도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내가 샀던 거는 내가 오롯이 먹어봐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 친구한테 한 키트를 딱 하고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나눠줬어요. 이렇게 먹으라고. 유산균 주고 오리진 주고 밥 먹을 때마다 먹고 막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20일 됐어요.
11월 20일에 됐는데 월급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3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어차피 돈이 통장에 뭐 몇천만 원 맨날 찍혔던 사람이니까 35만 원이 돈이 돈같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큐텐 하면서 35만 200원인가 뭐 찍혔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중에 하나 네트워크 오랫동안 한 친구한테 물어봤죠. 35만 원 들어왔어. 이게 어떤 거야? 많이 들어온 거야? 적게 들어온 거야? 물어봤어요. 얼마를 했는데 이게 한 키트가 162만 원인데 얘한테 한 키를 했더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대박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고 처음 알았어요. 아 네트워크에서 이게 이 돈이 들어오는 게 대박인 걸 처음 알은 거예요. 왜? 그랬더니 본인이 하고 있던 H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550만 원을 팔면 12만 원 정도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계산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그럼 550만 원을 만약에 내가 사람들한테 팔면은 100만 원이라는 수당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보다 여기가 얼마가 더 들어와요? 10배가 더 들어오는 거죠. 아, 이 회사 괜찮네. 알아봐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월급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회사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잘 먹고 잘 하고 12월 달에 제가 혈액 검사를 했어요. 피 검사가요 1년 전에 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좋아졌구나.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겠어요. 일단은 제품이 괜찮다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지금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장은 없는데 무슨 일을 하면 살까를 한번 고민해보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아차 이거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내가 교육을 계속 들으러가면서 생각했던 것은 아 이거다. 그러면 교육을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할 때 그동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든 공부를 하든 한 번도 내가 체크해보지 않았던 6가지를 여기서 배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일이냐, 그 다음에 회사가 괜찮으냐, 아이템은 어떤 거니, 보상은 되니, 아이템이 좋은데 돈은 제대로 주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시스템은 정말 좋은지,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했을 때 내가 만들어가는 시스템인지 회사가 만들어진 시스템인지도 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사실은 제가 10월 달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막 인큐텐이 시작할 때부터 일한 건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일했기 때문에 나 창립 멤버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창립 멤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급하고 상관없이 나 창립 멤버네, 회사를 내가 만들었네, 내가 시작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거를 하면서 인큐텐을 하면서 이 6가지의 일하는 기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 미래 수요를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봤냐면 지금 현재 미용 산업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미용 산업 돼요. 그런데 미용 산업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미용실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여성들이 대부분이 미용 기술을 익히잖아요. 뭐만 익히냐면 머리만 한 게 아니라 마사지, 네일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자리에 보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만큼 많다면 내가 거기서 자리 잡고 돈을 벌 수 있는 할 수는 있어요. 내 기술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좀 작더라. 그런데 건강산업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아플 날보다는 아플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니 건강산업은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 박진희 의장님이 책에서 10년 후라는 책에서 이제 가져온 걸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 건강산업이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있죠. 분명 없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할 수 있게끔 파트너 사장님을 만나면 저는 설명을 해요. 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의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나와의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스토리를 녹여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에 보면 유망 산업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때 유망 산업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강의안을 뒤지다가 보니까 이게 있어서 바이오 제약 의료가 단연코 1위예요. 단연코 1위고요. 바이오 헬스 케어가 포스트 코로나 유망 산업에서 단연코 1위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배울 수가 없고 기술을 습득할 수 없다면 무엇을 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60을 바라보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의 흐름을 보면 초고령화의 한국 사회는 이제부터는 자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세계와 한국을 비교를 하면 우리는 지금 2000년대에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세계 인구들은 일할 수 있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인구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게 이 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세계 1위가 될 거래요. 그러면 고령 인구 비율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요즘 장례식장을 가보면 한 여섯 장례식장을 하는 한 6가구를 보면 최소한 4-5가구는요 93, 92, 94, 90세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아직까지 그럼 100세는 너끈히 살아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00세를 살면 저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세계 1위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몸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일자리 중에서 5년 내에 714만 개가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그거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앞으로 어떤 걸 할 것이 중요한 거죠. 소멸될 것은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를 만났을 때 저보다 더 어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이 직장에서 일을 했으면 좋을까를 설명을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초고령 사회를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초고령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는 알고 계시죠? 고령 인구 비율이요 전체 20%가 넘긴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그러면 고령 사회는 또 뭐냐면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14%를 넘긴 사회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고령 사회인데 2022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처음으로요 900만 명을 넘겼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초고령 사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내후년이면 아마 초고령 사회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평생 직장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직장 연령의 퇴직 연령이 49.7세가요. 퇴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할까?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할 때예요. 나 언제 잘릴까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부터 나는 언제 잘릴까? 언제 잘릴까를 생각하는 특히 고학력자들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왜냐하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직장들은. 그래서 그런 회사, 그런 사람들이 더 앞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할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요, 고학력자고 똑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직장을 찾아주는 일이 바로 저는 인큐텐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 만드는 권리소득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계속 3월달 마감한다고 11시까지 계속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겠죠. 제가 파트너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그 시간에 저 위에 있는 김그린 대표님은 그냥 윤정희 대표님은 가만히 계셔도 제가 한 키트를 하면 윤정희 대표님한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몰라요. 라인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뭐 내 중간에 안 하는 사람이 많으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윤종희 대표님 쉬고 11시, 9시 반에 주무시는 시간에 저는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돈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권리소득은 내 밑에 조직을 어떻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권리소득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해요. 저는 권리소득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라인을 A라인, B라인, C라인을 어떻게 제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저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저는 돈이 안 들어와요. 그게 정확한 게 뭐냐면 저는 인큐텐에서 그게 좋았어요. 인큐텐에서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돈이 되면 내 돈이 되는 게 좋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 밑에 들어오시는 모든 파트너 사장님이 복 받으신 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일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권리소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제가 선택한 그동안에 제가 55세까지요, 56세까지 생각지도 못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57세, 56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을까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냐면 학습지 회사에서 파는 걸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파는 걸 너무 많이 하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이 파는 게 지겨워가지고 더 이상 내가 천재도 안 될 거를 이 책을 사면 마치 천재가 될 것처럼 팔았던 그 시대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절대 앞으로 누구한테 팔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파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이것도. 근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제가 인큐텐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그 순간에 제 윗수포수인 오인자 사장님이 저한테 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보 공유만 했어요. 어떤 공유를 했냐면 현재 이 먹는 제품을 요거 하나만 먹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라고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샀어요? 그럼 하나 주고 가보세요. 내가 산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정보 공유라는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가 오인자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팔았던 거죠. 저는 거기서 그걸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소비도 그냥 소비 생활이 아니라 내가 먹었는데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소비 생활을 하고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단 직접 가지 않고도 그냥 스마트하게 내가 거기서 계속 구매를 해서 살 수 있는 소비 시대로 완전히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보통 보면 일반 직업보다 5년 정도 일했을 때 4배에서 5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18년 동안 다니면서 교훈을 빨간펜 그 센터장까지 하면서요, 제일 많이 받아본 금액은 1,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200만 원을 18년 동안 다니면서 몇 번을 받아봤을까요? 5번은 못 받아봤어요.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이런 거는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봤냐면 18년 동안 여기서 내가 일을 하면 나는 몇 배의 수입을 얻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전 직장에서 내가 18년 동안 일했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8년 후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차피 18년 후에 저 안 죽을 거잖아요. 40년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고,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한 45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100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때 4배, 5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면 5년만 해도 하는데 5년만 그런데 그럼 18년을 다니면 3배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3배를 더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좋네, 괜찮네. 그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꼈던 게 어저께 이제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일즈 신드롬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제품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느끼고 알게 됐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다단계의 어떤 틀을 완전히 벗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여기였었던 인큐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공하기 위한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방법을 내가 배워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얼마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에서 1위가 영양제거든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게 영양제예요. 제가 요즘
신규 사장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예요. 오리진을 넣었어요. 오리진을 좋다 그래서 오리진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오토십이 들어가니까 오토십을 등록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품 오리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먼센스, 유산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눈을 못 뜨겠다는 거예요. 4시, 5시 되면 자기 죽을 것 같대요. 졸려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대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다른 데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어요. H사에서. H사에서 그럼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H사는 거기에는 건강식 기능식품만 파는 게 아니라 기구들을 많이 팔아요. 뭐 라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먹는 제품을 먹은 게 아니라 기계를 엄청 많이 산 거야. 기계를 엄청 많이 사니 내 몸에 영양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에 헛질을 하셨어요. 내가 언니 헛질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기계가 아무리 그런다고 기계가 영양을 넣어주냐 안 넣어주잖아. 허리 좋게 해줄 수 있어. 원재 개선이 빛을 떼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영양을 넣어주지 않는데 내 몸이 좋아질 수는 없으니 비타민을 좀 드셨으면 좋겠다고 멀티비타민하고 몇 가지를 넣었어요. 추가로 계속 제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의 첫 번째가 우리가 회원 직접 판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염증 잡아주는 거 좋아요. 염증 잡아주는데 영양을 안 채워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1위가 영양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위가 영양제라는 것을 그 영양제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리진을 먹으면 염증도 잡아주지만 거기에 케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영양 성분도 들어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51%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영양제가 1위더라.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우리 미래농제학자 폴젠 필저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올 거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한국은 어떤지. 한국은 건강기능식품이 앞으로는 현재는 한 6조 정도 시장이 되잖아요. 현재 6조 정도 시장이 되지만 앞으로 30년 정도 한 6년 뒤쯤 되면 우리나라가 건강기능식품이 25조 시장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라에서 이제 정책을 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을 연구비를 이제 대겠다고 정책을 펴줬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라는 빚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건강산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건강은요, 나라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엄청 심했을 때 우리한테 오메가3 엄청 팔았잖아요. 틀기만 하면 다 오메가잖아요. 다 틀기만 하면. 방송, TV 채널을 틀기만 하면 저기에서 다 오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뭐세요? 저걸 안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지하게 먹어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TV의 방송에 몇 프로가 건강 프로일까요? 특히 엄청 많지 않으세요? 진짜 엄청 많아요. 일반 우리 정규 방송도 엄청 많고요. 정규 방송 아닌 그 무슨 방송이라고 하죠? 케이블 TV 엄청나게 틀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런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25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5조가 되는데 지금까지 안 아팠던 사람들이 지금부터 아픈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부터 안 아팠던 사람이 지금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니까 건강기능식품에 이 방송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 시장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좋은 제품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저께 제가 미용실 갔다가 샘플링 드리고 왔는데 전화 왔어요. 저 이거 먹고 싶다고. 근데 어저께 전화했더니 만나자고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알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진짜 인큐텐이 여러분 우리가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홍보가 엄청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시장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지금 제가 트렌드를 하면서 농경사회, 산업사회, 디지털사회, 웰니스 사회 다 좋아요. 자, 요때는 땅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공장이나 이런 걸 시작했던 사람, 산업사회는, 그 다음에 디지털사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컴퓨터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부터 아주
386부터 28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확장시켜서 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었을까요? 컴퓨터 지금도 컴맹이에요. 지금도 핸드폰은요 두세 가지밖에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디지털사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웰니스 산업이에요. 웰니스 산업은 웰니스 사회가 내가 이제는 또 안 아플 날보다 아플 날이 더 많은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 이 웰니스 사회는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변화로 이렇게 변화로 가고 있다. 인류의 질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서 심혈관으로, 염증으로, 치매로, 바이러스로. 앞으로는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저희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그저께 코로나 진단받아가지고 오늘 못 오신 분 한 분 계시는데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코로나는 감기죠.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감기 걸렸다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모르긴 해도 거기 안에 한 5명이 감기 걸렸으면 2명 정도는 코로나일걸요. 그치만 그 사람 우리 저기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센 게 나오면 더 많은 질병이 올 수 있으니 면역 질환을 앞으로 바이러스 관련 산업의 면역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면역이 길러지면요 바이러스는요 우리 몸을 파고 들어오더라도 나가든지 못 들어오든지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인류의 질병 변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이런 트렌드 웰니스 사회와 그 다음에 미래 산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인큐텐의 직접 판매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를 보면요. 이 회사를 볼 때는 첫 번째로 보는 거는 회사의 규모도 봐야 되지만 어떤 회사인지도 봐야 되지만 회사의 경영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실한 회사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종근당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제약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약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케팅으로 팔고 싶은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회사의 오너가 그냥 일방적으로 팔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잘 먹어서 그 사람이 건강이 책임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대웅이나 이런 데서는 건강기능식 대웅이나 유한양행이나 이런 데 큰 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네트워크 건강기능식품을 팔지만 확장돼서 그 사업을 늘리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유통이 작다라는 거예요. 경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경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물론 좋죠. 좋은 제품이겠죠. 좋은 제품이지만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팜젠사이언스 옛날에 사실 수도약품이라는 회사인데 팜젠사이언스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기술력이 인큐텐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넘어갈게요. 인큐텐 그러면 이거를 누구랑 일을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설 박진희 회장님이 계십니다. 따뜻한 리더십의 장석영 회장님이 계십니다. 장석영 회장님은 사실 인큐텐 가서 처음 알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아가씨 때 제약회사를 다녀서 제약회사의 분들하고 제가 이제 많이 좀 저기를 하는데 장석영 회장님을 한번 여쭤봤어요. 좋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송 박사님이 계십니다. 유송 박사님은 여기서 설명해야겠네요. 자, 유송 박사님은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죠. 전 세계 최초의 수용화 기술을 가지고 만든 제품으로 저희랑 같이 콜라보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인큐텐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저는 팜젠사이언스도 중요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소도 중요한데요. 인큐텐은 제가 소속돼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인큐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인이에요. 사실은. 사람을 뜻하는 참 좋았어요. 왜냐면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들을 함께 할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요, 무조건 빨라요. 무조건 사인, 큐 사인을 하는 거죠.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죠. 킥 되게 빨라요. 그리고 품질이 고품질이에요. 퀄리티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큐 사인. 그 다음에 10은 10 미니츠 10분의 쇼도 플랜이에요. 10분 동안 한 장 책 한 권 가지고 10분 동안 회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10조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았고요. 10,000명의 100만 전들을 탄생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는 게 바로 10이에요. 그래서 인큐10의 이렇게 이름의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세부적인 것은 옆에도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성장 동력이 있어요. 바이오 헬스케어와 코스메티컬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 헬스케어, 코스메티컬 마켓플레이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에 거의 일부는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회사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인큐텐일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도 중요하지만 맨 밑에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제가 제품을 보내는데 먹었어요. 우리가 팔아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큐텐의 아이템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시설이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문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그 전문 연구원 중에 12월 달부터 새로 하신 연구원 한 분 계시죠?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진짜요? 박진희 의장님이시나요? 연구원이잖아요. 필터 연구원. 그죠? 알고 계셔야 된다. 그냥 하도 지금 너무 침묵해가셔서 웃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인큐텐 제품의 식품의 기준을 보면요. 안전한 성분이에요. 성분이 일단 안전한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원료를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원산지를 오늘 홍우정 소장님 강의 안에서 한 가지 흥분한 거 있으시죠? 요만한 거 가지고 따진다고, 그죠? 요만한 거 가지고 따진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할 때 나는 흥분이 된다.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쓰지 않는다. 이러면서 흥분하셨잖아요. 바로 이게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가 증명서를 완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느 날 오리진을 사신 분이 항암 환자 중에 오리진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옥수수가 거기 원료로 들어있어요. 그거 딱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저한테. 저는 모르니까 본사로 전화했죠. 본사로. 왜냐하면 되게 예민해요, 암 환자들은. 그 GMO 성분이 들어있는 옥수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니고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몇 프로라고 들어가 있지도 않고 몇 %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올릴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GMO가 아니다. 우리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산지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다 유럽산이니까 그런 것들을 안전시키는 거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회사 그때 처음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었거든요. 안 있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었는데 그때는 저도 사실 잘 모르니까 저도 본사에다가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답변을 들으면서는 대단한 회사구나, 이 회사가. 정말 어떻게 이 강의용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 중에 미쳤구나 이게. 이런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생체 이용률입니다. 우리가 4일 만에 피가 나왔어요. 제가 피가 뻥 나왔어요. 여러분 써먹어도 돼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4일 만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저 한 키트를 샀다고요. 오리진 한 박스 먹으면서 4일 만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 있어요.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나왔다고요. 거짓말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매일 아침에 5군데를 찔러보세요. 여기 찔러도 안 되면 여기 찔고 여기 찔고 5군데를 찔러 5, 6군데 찔러도 피가 안 나와요. 그냥 피가 안
아마 비오트리 안 먹어도 되겠죠. 피 안 나서. 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그럴 정도로 혈액이 점도가 높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생체가 이용한 거잖아요. 생체가 내가 들어갔는데 얘가 이용이 얼마나 빨라요. 내가 1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먹었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어야 되는 그 제품들은 효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왜냐면 생체가 이용을 못하니까 그랬던 거죠. 타이사 제품을 먹었을 때. 근데 얘는 이용을 하루 세포밖에 오리진밖에 안 먹었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건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특혜 수용화 기술을 가지고 생체가 이용을 하는데 민텍 기술을 가지고 난용성 물질을 천연 소재를 인체가 흡수되기 쉽게 용이하게 만들어달라는 거죠. 이 보통 보면 이제 고객들이 요즘 또 똑똑해가지고 며칠 전에 상담하는데 고객이 난용성이라고 말을 했더니 난용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상담할 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게 왜 그러냐면 알고는 있지만 입으로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물과 기름에 섞이지 않는 거잖아요. 난용성이. 물과 기름에 섞이지 않는 게 난용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물과 기름에 섞이지 않는 이 성분을 물과 기름에 섞이게 만들고 우리 몸에 흡수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이템 이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 왜 이 제품을 말하기 전에 제가 이걸 넣냐 하면 사망 원인을 보면 보통 심혈관 질환이 세계 10대 사망 원인이고요. 고소득 국가도요.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심혈관이에요. 이렇게 심혈관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왜 그러냐 하면 원인이 염증이라는 거죠. 심혈관인데 암도 있고요. 원인이 염증이다 보니까 심혈관이 제일 중요해요. 요게 크게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거기다가 신경계 질환이 있죠. 그 다음에 암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병의 변화를 이야기를 할 때 암이 첫 번째였어요. 처음에는 암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심혈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바이러스하고 면역질환이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질병이 걸릴 때는 염증 때문에 걸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좋은 원료가 뭐냐? 항염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바로 강황이더라는 거죠. 강황이고 그러면 강황이 항염도 되지만 항산화제도 된다는 거예요. 그 강황 안에 커큐민이 강력한 항산화제로 성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의학계가 전 세계 의학계가 커큐민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요 제정신으로 살다가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정신으로 살다가 죽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치매이잖아요. 치매 유병률을 보니까 미국이 13.9%를 1등인데요. 대한민국이 9.2% 2등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치매는 도대체 왜 안 걸리는지, 왜 안 걸리는 나라가 어떤지 쭉쭉쭉쭉 보다 보니까 인도가 치매가 유병률이 1.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 여기 인도가 안 걸린 이유를 찾아보니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강황 때문이었더라. 근데 그 강황 안에 뭘로? 커큐민을요. 전 세계 식약처는요. 식품 소재로 1815년에 벌써 분리를 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몰랐을 뿐인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우성 박사님이 연구 개발에 성공을 하신 거죠.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안 넣었는데. 네. 원인 염증 말하려고 넣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수용화 기술을 했는데 저희가 일반 커큐민과 커큐민 X, 우리 커큐민 S 복합체하고 나노 커큐민을 비교를 하면 이게 저희 거잖아요. 일반 커큐민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커큐민 강한 가루를 물에 띄우면요 어떻게 하냐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에 둥둥 떠다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강황을 드셔도 강한 가루로만 드시면 물에 흡수가 내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라는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주신 것 중에서 자료 중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커큐민을 이렇게 샀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커큐민 좋다고 하니까 고객들이요 우리한테 사면은 마치 다단계에 엮일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폐암 환자가 있었어요. 사기 환자가. 그래서 아버지가 폐암이 걸렸는데
이제 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딸한테 딸이 되게 똑똑한 척하면서 어디를 했냐면 직구로 커큐민을 시켰어요. 미국에다 직구로 커큐민을 시켰는데 웃기는 거는요. 커큐민이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냥 손눈 떼치고 한통 맞아서 먹여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온 이거. 근데 얘를 컵에다 넣었더니 어때요? 둥둥 떠다니고 컵에 저렇게 묻어버리는 거죠. 속에 과연 우리 몸이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찌꺼기에 쌓일지 모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술력이 바로 저희가 이거 말고요. 다음번에 이거 할게요. 자, 스테비올 배당체로 커큐민 가지고는 커큐민 하나만 가지고도 흡수가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배당을 했어요. 뭔가를 자꾸 섞었어요. 배당을 했더니 스테비아라는 녀석과 이렇게 섞었더니 어떻게 들어가냐면 1000배가 흡수가 되더라. 1000배가.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조금 부족해서 하나를 더 배당한 게 뭐냐면 사포닌을 활용한 거예요. 사포닌을 활용해서 커큐민을 수용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 400배가 흡수를 하더라. 근데 이게 바로 생태 약물 동태학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제약회사를 다녔잖아요. 아가씨 때 5년 정도 제약회사를 다녔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기 낳고도 다니고 싶었는데 회사가 못 다니게 해가지고 그 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쁜 회사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약물 동태학은 되게 중요해요. 약은 이 그래프가 없으면 절대 저기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런 약물 동태학 그래프가 있다는 거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혈액 속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혈액을 빼서 하면서 확인하는 거니까 무슨 건강기준이 이런 게 다 있어. 웃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웃긴다 말은 좀 웃긴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이 있다. 그 다음에 한국 특허만 된 게 아니라 미국 특허도 지금 출원을 받았고 지금 양리 학회지에 작년 2월 달에 충분히 실려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우성 박사님의 연구 논문 결과는 전 세계 의학계에서 다들 주목하고 있는 논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커큐민의 효능을 이렇게 보면 48가지 효능이 있고요. 원인 염증 때문인데 10주 임상 실험 결과를 쭉 보면 저렇게 많은 임상 결과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를 꼽는다면 치매 예방이고요. 편두통, 두통 완화를 하고요. 녹내장이 좋아져요. 녹내장이 좋아지고요. 이담작용을 하면서 소화 개선이 굉장히 좋은데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심혈관이나 위장관 보호, 알츠하이머, 담주 분비, 그 다음에 포도막염, 피부 질환 엄청 좋습니다. 아토피는요. 제가 지금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너무 심했는데 지금 솔직히 딸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여기 지금 이맘때쯤 되면요. 이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나중에 사진 올려드릴게요. 진짜 심한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깨끗해요. 요즘 아침 갈 때마다 제가 오리진 한 포밖에 안 먹어요. 유산균하고 오리진밖에 안 먹어요.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좀 신기해 죽겠어요. 자, 이렇게 요거는 잠시 넘어가다가 이거는 홍우종 사장님 강의에서 듣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좋은 커큐민의 치명적인 단점이 1%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1%밖에 안 되는 것을 텐큐민 S 플러스와 텐큐민 G 플러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올렸더니 어떻게 줬냐면 상을 주신 거예요. 특허 기술 대상을 주신 거죠. 대한민국 유망 특허 기술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몇 년째, 3년째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화장품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피독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먹는 제품을 살짝 이야기를 했다면 경피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요 25%는 표현이고요. 화장품, 욕실용품 오염된 작업 환경에서 75%의 기준을 가지고 있대요. 저 옆에 보면 저런 각종 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런 세제들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천연 유래 성분이에요. 발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발효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사학 근효액이라는 발효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화장품은요. 사실 화장품 못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 다들 기술진이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술진이 만드는데 촉촉하게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뭘 넣냐면 화학 성분을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촉촉한 성분을 화학 성분을 넣지 않고도
발효액을 넣고 사근효액에 발효액을 넣고 코코넛 발효액을 넣기 때문에 그런 화학 성분을 넣지 않고도 우리 피부에 충분히 흡수가 잘 되고 촉촉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게 바로 저희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발효 화장품 로아세는 정제수가 아닌 세 가지의 발효수를 이용해서 피부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 4종과 퍼스널 케어 3종, 클렌징 3종과 퍼스널 케어 3종이 있고요. 스페셜 크림으로 이렇게 준비가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올인원 크림, 그 다음에 마스크팩, 치약, 칫솔, 선크림, 그 다음에 뭐죠? 쿠션. 죄송합니다. 쿠션이 생각이 안 나서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어 특히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에클레어 프레스티지는 이 안티에이징 크림은요 정말 좋아요. 비쌀까요? 사실은 33,000원을 생각하니까 비싼 거예요. 이 성분을 보면 안 비싼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항산화되죠, 재생되죠, 탄력되죠, 방어되죠, 미백되죠, 감지되죠, 모공되죠, 흡수까지 보습까지 되잖아요. 이렇게 8가지의 뭘 갖고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걸 썼는데 요것만 써도 이것들을 다 잡아주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로아센을 4종을 사면요 3종 사주대 11만 4,400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59,000원짜리 한 개를 더 사면 얼마가 돼요?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몇 번 바르는 거와 한 번 그냥 훅 바르고 마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번 바르 요즘 바쁘겠는 시절에 왜 3번을 발라 4번을 발라 한 번 훅 바르고 마는 거지. 그리고 너무 비싸면 본인이 케어를 하면 되잖아요. 아침에만 바르든지 저녁에만 바르든지. 싼 거는 뭐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바르고 이렇게 그죠? 저녁에 할 때 피부를 충분히 좋게 해줘야 되니까 에클레어로 쓰고 아침에는 쭉쭉쭉 뿌리고 이번에 미스트 뿌리고 로아센으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고 생각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쓰는 자료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희 이제 제품 가격 안내인데 요게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안내를 설명을 할 때 이제 제가 염증을 줘가지고 여기 지금 5종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효소부터 시작하고 올인원 독소 조인트 큐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설명을 할 때 여기 가격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92,000원에 사실래요? 71,500원에 사실래요? 그 다음에 초기 보여주면서 여기 55,000원에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요즘 조금 실수하는 게 있어요. 오토십이 나왔잖아요. 오리진이. 오리진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오토십을 설명을 하니까 패키지를 못 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에 72,000원, 71,500원과 여기에 55,000원을 비교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상담할 때 꼭 마지막으로 펼쳐서 상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패키지를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희 오인자 사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패키지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는 제품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죠. 네, 정수기 물은 진짜 중요하긴 한데요. 물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물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수돗물을 써도 돼요. 그런데 그 수돗물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사과를 하나 씻었어요. 근데 우리 요즘 사과를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어요. 사과를 씻어서 바로 껍질째 먹어요. 왜냐하면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껍질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돗물에 씻었어요. 그런데 내가 유기농 사과를 사가지고 와서 염소물에다 씻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저께도 제가 데몬하고 무관 가서 데몬을 하는데 그 오렌지 있잖아요. 껍질 딱 요만한 거 2쪽을 딱 넣었어요. 제가 시약을 딱 넣고 2쪽을 딱 넣었는데 정말로 10초도 안 되게 하얘졌어요. 물이. 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못 먹어요 이제 그 물을. 이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사야 되죠. 팔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고 지금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규 사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중성사막 필터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지난번에 중공사막 필터를 처음에 샀을 때 우리가 필터를 그냥 줬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수 되는 사람들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서 오늘 여기서 좀 바꿨어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바꾸실 분 있으면 영수증이라고 같이 첨부해가지고 가져오셔서 바꿔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저 싱크 정수기를 어저께 달았는데 되게 웃겨요. 미쳤나봐요. 진짜 계속 손을 씻고 있어요. 싱크대에서 계속 손을 씻고 있어요. 나 미쳤나봐요. 왜냐하면 그거 달기 전에는 금을 안 쓰려고 제가 조리수 밸브를 따로 쓰고 있거든요. 조리수 밸브에다 손을 씻었어요. 근데 계속 물을 틀어서 손을 닦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조리수 밸브는 제가 정수기하고 연결된 조리수 밸브는 물이 찔찔 나오기도 하고요. 정수기 물을 먹기 때문에 필터에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못 썼어요. 사실은 마음 놓고 못 썼어요. 근데 이게 싱크 정수기를 달아놓으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수압이 좀 좋았는데 약간 수압이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게 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싱크 정수기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혹시나 처음에 저수압으로 무조건 달았으면 좋겠어요. 중공사막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공사막은 먹을 수 있는 물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차피 정수기 집에 있잖아요. 굳이 그걸로 안 먹어도 되죠. 뭐만 하면 돼? 씻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수압으로 달아서 만약에 수압이 엄청 좋게 잘 나오면 다음번에 필터를 살 때는 고수압으로 한번 고압으로 좀 고수압 거를 한번 달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판매되는 거는 조금 저수압으로, 저 진짜로 좋거든요. 근데 이게 수압하고 상관없어요.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수도꼭지 있죠. 싱크대 정수기는 수도꼭지가 너무 오래됐으면 물이 잘 안 나와요. 그 안에 어저께 이제 기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수도꼭지, 간 안에 우리가 오래 쓰면 간에 막 이렇게 찌꺼기 끼는 것처럼 그 간에 그런 것들도 끼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이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살짝 이해가 좀 안 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수압으로 하기를 조금 권해요.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다가 수압이 잘 나오면 다음에 할 때 고수압으로 필터를 바꿔주시면 다음에 가를 때, 교체를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잠을 자지만 누구나 항상 숙면을 취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이제 잠을 많이 자진 않아요. 제가 잠을 많이 자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되고 6시간에서 8시간 자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5시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났어요. 1시간 반 잤어요. 제가 지금 1시간 반 잔 사람 같지는 않죠. 저는 숙면이에요. 1시간을 자도 저한테는요, 수면이 엄청 좋은 거예요. 저한테 누가 불면증이라고 말하면 저는 화를 내거든요. 불면증 아니에요. 저는 잤다 그러면 깨지를 않아요. 안 잘 뿐이지. 늦게 잘 뿐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에 저는 초저녁에 잘 때도 있긴 있어요. 초저녁에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다른 것도 시커하다가 2시, 3시에 잘 때도 있긴 해요. 그냥 그렇게도 있지만, 잠을 자지만 누구나 항상 숙면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수면의 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양이 채워지면 수면의 질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 잘 먹으면 숙면은 취해지는데,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이제 조세훈 대표님한테 혼날 수 있는 말인데, 아직도 이제 각방을 쓰잖아요. 각방을 쓰는데 우리 남편이 어제 저녁에 5시 반에 5시에 들어가서 우리 남편이 어저께 출장 갔어요. 그래서 안방이 비었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 잤거든요. 숙면을 취하고 왔어요. 그 말 하고 싶었어요. 1시간 반을 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덮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떻게 하면 그 안방을 내가 차지를 할 수 있을까를 요즘 계속 연구 중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남편을 다른 방으로 쫓아내고 내가 그 방에 들어갈까 연구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돈을 조금 벌어오는 관계로 좀 주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자고 했더니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게 당뇨 환자 8.4에 10kg 이상이 됐던 저고요. 뭐 다른 건 비교할 거 없이 저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가끔 나이를 오픈을 하면 나이를 좀 놀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시거든요. 그게 바로 내 내장의 모든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 피부의 톤부터 시작해서 다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무리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지금 현재는 조금 작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켓플레이스 많이 이용 안 하시잖아요. 쿠팡 더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는 아직까지는 약소합니다. 우리가 사는 만큼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제품이 엄청 많아지면 여기를 많이 이용할 거니까 많이 이용하는 만큼 여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무리 보상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위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하위부터 끝까지.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처음에 무조건 1차 보너스로 20% 정도의 20%에서 30%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사람을 소개시켰어요.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게 30% 정도의 수당을 가져올 수 있고요. 개인 리베이트로 또 내가 산 것도 내 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수당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스타트 보너스나 1차 수당보다는 저는 2차 수당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리더십 보너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지금 제가 들어오는 모든 돈은요, 리더십 보너스가 거의 다 차지를 90%를 차지하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밉수를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계속 미팅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밉수를 많이 만들 수가 없는데 그래도 충분한 돈으로 제가 일을 한 만큼의 돈이 들어오더라. 바로 그게 리더십이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6%입니다. 기업 공유 보너스죠. 기업은 내가 일한 만큼을 주는 게 아니라 매달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성취를 달성을 하면 매달 나한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옛날에 직장을 다닐 때 보너스 600%, 뭐 400%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직급에 에메랄드부터 시작을 해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의 직급을 달성을 계속하면 나는 매달 어떤 보너스를 주냐면 회사는 나한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의 내가 일한 만큼의 보너스를 주는 게 바로 기업 공유 보너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스타트 보너스인데요. 스타트 보너스는 10%만 10%요. 100PB여도 500PB여도 1000PB여도 내가 탈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만 내가 100PB만 한다 해도 10%의 수당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나는 16만 5천 원밖에 안 샀는데 16만 5천 원 하니까 100PB야. 그런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1000PB 181만 5천 원짜리 하나 샀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얼마의 수당을 가져갈 수 있냐면 1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6만 5천 원어치를 먹은 게 저는 6만 5천 원에 산 거죠. 이렇게 수당을 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당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풀 수는 없지만 회사가 최대 수당을 다 드리려고 엄청 애쓴 게 보인 게 바로 보상이라고 보여져요. 누구나가 일을 하는 기준을 맞추면 돈을 줄 수 있는 수당을 여기다 이렇게 끌어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리베이트는 내가 샀을 때 3000PB까지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3000PB까지 하면 90만 원의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진짜 특혜라고 봐요. 자영업자들 제가 미용실을 지금 이제 2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용실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만약에 해놓고 소매 마진으로 본다면 110만 원 정도 소매 마진을 보면서 수당까지 하면 세끼 뜨면 110만 원이면 330이잖아요. 그러면 수당까지 90만 원이면 거의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집중하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집중은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후속을 할 것이고 그분들이 돈이 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미용실 원장님이 요즘 이제 새로 만난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그 원장님이 나 150만 원만 그냥 여기서 인큐텐에서 나오면 나 그냥 이 미용실 이틀만 열고 나머지는 다 인큐텐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150만 원 하기 쉽죠. 요번 달에 만들어 보려고요.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되죠? 저 만들어 보려고요. 150만 원만 받는다면 150만 원 받을 정도면 그분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행 프로모션에 살짝 얹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그분을 5월달, 6월달 같이 해서 여행 프로모션 같이 가시면 좋겠죠.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저희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리더십은 실질적으로 리더십 보너스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플래티넘을 맞춰도 큐 보너스가 40만원 줬어요. 근데 사파이어가 20만원이었던 거를 60만원으로 옮겼잖아요. 그 다음에 루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었던 큐 보너스를 지금 12월 달까지는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 파트너 사장님들을 어떻게 맞출까, 사파이어를 맞출까, 루비를 맞출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고민 안에 분명히 답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보너스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토시 프로모션이 있고 패키지가 있고, 패키지는 아까 제가 전체 상품에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있고, 마무리 5명 신규 추천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거 전략을 세워야 되죠.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의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언니가 일을 하고 있어. 동생이 밑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둘이 합쳐서 한 키트를 살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5개를 만들어 놓으면 5천이 되는 거잖아요. 5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니는 4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4개를 만들어요. 4개 이렇게 만들어서 요 4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5개 만들고 4개 만들고 뭐가 돼요? 플래티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놓고 할 때 어차피 한 키트는 본인 걸로 사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품을 할 때 우리가 어차피 사업자잖아요. 플래티넘이 될 때는 사업자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플래티넘이 됐으면 밑에 만날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키트 정도는, 이거는 제 전략이에요. 한 키트 정도는 그냥 사놓고 이 사람 이거 샘플링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근데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아무한테나 하진 않아요. 경제력이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다. 도리를 오늘로 두죠. 이거는 뺄려다 갔겠네요. 573 패키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거 되게 좋아요. 400PB가 되잖아요. 573 한 키트를 못 사시는 분들 이거 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오토십 너무 잘 오리진 오토십 너무 잘 만들어 주셨고요. 573 패키지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돈 받는 건 일단 빼고 이 패키지만 만들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스템 마무리, 이제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시스템이 있어요. 교육 시스템입니다. 리더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저희 리더분 중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조재현 대표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 원하면 진짜 들어주시고요. 진짜 이게 저는 항상 가서 얘기할 때 다음번에 올 때는요, 저희 그 상위 스폰서님 모시고 올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가시면 정말 힘받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리더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위 스폰서님이신 오이자 사장님이나 이미정 사장님이나 그 다음에 조재현 대표님을 보면서 나 저분들처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또 이제 가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밑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도 이렇게 배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게 시스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 미팅을 저는 100% 미팅을 참석을 해요. 근데 제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100% 참석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진 않아요. 언젠가는 100%를 만들기에 그 또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고 100% 미팅을 참석하면서 그분들이 알아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품 체험하면서 애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 애용을 하고 애용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미나 랠리 같은 걸 참여를 해서 꿈을 보는 거죠. 저렇게 큰 꿈이 있구나 라고 보여지는 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2주년 행사를 하는데 30명을 목표로 했었어요. 제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을 어찌됐든지 아는 얼굴이라면 다 데려가고 모르는 사람도 데려가자 그러고 30명을 목표로 했는데 27명이 왔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았죠. 제가 목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원을 데려갈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타민C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모시고 갈 수 있었던 거죠. 회사 덕분인 거죠.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사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오리진을 고르셨는데 올해는 비타민C를 그냥 회사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공짜로 날로 먹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요 시스템 안에서 여기 2주년 행사잖아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 봤던 건 뭐냐면 그 오셨던 분들 중에 이제 뭘 했냐면 싱크대 정수기 홍종 소장님 강의를 보고요. 샤워 정수기 한 분이요. 그날 6개를 클렌징을 했어요. 제가 잘했죠. 잘 데려갔죠. 이렇게 와야지 뭐가 되냐 본다는 거죠. 회사를 본다는 거죠. 내가 백날 설명해도 안 된다. 그게 그 싱크대 여섯 명이 누구냐면 큰언니 2개, 둘째언니 2개, 셋째언니 2개. 웃기죠. 그날 셋째언니랑 둘째언니를 데려갔거든요. 아, 정말 재밌다. 이렇게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제가 저한테는 안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매방에다 아무리 올려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듣고 뭐라 하냐면 야 그러면 이렇다고 말을 해야지 그런 거 이렇게 제가 또 반성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 나오네요. 자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여행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진행될 프로모션에 며칠 전에 저희 남편이랑 5인 전사님 남편이랑 넷이서 술을 먹는데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 하는데 그 인기 대회는 언제 여행 가나?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려봐. 사람을 소개시켜. 그랬더니 한 명 소개시켜줬어요. 조만간 한번 만날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타이밍 좋죠. 선점의 기회죠. 지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 하시면 다 놓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시겠습니까? 잡으시겠습니까? 잡으셔야 되겠죠. 자, 오늘 저는 좀 부족하지만 제가 그냥 제 이야기도 좀 하고요. 회사 이야기도 좀 하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또 회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소 다 아는 내용이시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했던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좀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